고! 자, 75번입니다. 계속 동사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오늘 이 시간이 끝나고 나면 다음 시간부터는 동사가 아닌 투부정사라든지 동명사라든지 분사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겁니다. 아니, 오늘부터 할 것 같습니다. 81번부터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81번부터가 동명사 투부정사 파트고요. 91번부터가 분사 파트일 겁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75번입니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접근을 하느냐? 수동태인 동사가 왔어요. 그죠? 자, 이거 수동태인 거 이해가십니까? BPP예요. BPP를 수동태라고 해. 수동태는 끊어집니다. 그래서 보통 전치사가 잘 나오죠. 전치사가 온다거나 부사가 온다거나 마침표나 콤마가 와서 문장이 끊기죠. 자, 근데 투부정사 얘기를 했어요. 우리 좀 했으니까 얘기할게요. 이거랑은 상관없는데 BPP가 나오고 투부정사가 나왔다. 투부정사는 원래 거품이 잘 되긴 하지만 동사 뒤에 투부정사가 나오면 뭔가 성분이 있다고 생각하면 좋아요. 목적을 하거나 목적 보호거나. 근데 수동태 뒤에 투부정사가 왔다. 그러면은 이게 목적 보호일 확률이 좀 높아요. 아니 근데 갑자기 목적어도 없이 목적 보호냐? 수동태는 목적어가 있었는데 앞으로 당겨져서 그게 주어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일단은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문제와는 상관없어요. 생각나서 얘기한 거예요. 자, 수동태 뒤에 전치사가 오는 거는 잘 압니다. 근데 유명한 전치사 뭘까요? 그렇지. 수동태 뒤에는 원래 바이라는 전치사가 잘 나옵니다. 그래서 어지간하면 바이 고르시면 됩니다. 근데 저번에 한번 배웠었죠. 특별한 경우에는 좀 달라질 수도 있다. 혹시 그것까지도 기억나십니까? 저번에 한번 했는데 바이가 아니었어. 그렇게 얘기하면 솔직히 모르지. 그거 아니고 그냥 전치사가 들어가는 거였는데 똑같이 바이가 아니고 다른 전치사가 정답이 막 되었어. 혹시 기억이 날지는 모르겠네. 그때는 위드가 들어갔거든. 기억 안 나죠? 혹시 기억나요? 기억하면 천재지. 볼까요? 이거였어. 72번에서 배웠는데 be equipped with가 있었어. 얘는 지금 수동태인데 by가 안 나오고 with가 정답이었었어요. 그래서 이런 건 외우셔야 돼요. be equipped with. 이런 거 아니면 웬만하면 수동태인 BPP 뒤에는 by를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거는 원래 잘 안 외워져요. 왜냐하면 이해하는 게 아니잖아요. 보통 문법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건 암기입니다. 이거 참고해 주세요. 다시 봤으니까 아마 조금 더 잘 기억할 거예요. 자, 다시 돌아가서 계속하겠습니다. 어찌됐든 그런 경우 아니면 그냥 by 고르시면 끝. 문제풀이는 이게 답니다. 세미나가 주어고요. 여기 in에서 끊어지고 in부터 다시 끝까지 끊을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단어 중에서 프로페셔널 조심하셔야 돼요. 문장에서 이렇게 나오니까 큰 문제가 없지만 이게 문제로 나왔다고 가정합시다. 지금 프로페셔널은 AL로 끝나는데 명사입니다. 그래서 단어를 하나 익히려고 하는데요. 프로페셔널 S가 붙었으니까 명사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S 안 붙으면 더더욱 형용사처럼 보일 겁니다. 프로페셔널은 형용사도 되고요. 명사도 되는 두 품사가 다 되는 단어입니다. 형용사일 때는요. 그냥 전문적인이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근데 명사일 때는 전문가가 됩니다. 확실히 S 붙으면 확실히 또 명사겠죠. 여러분, 형용사는 S를 못 붙입니다. S가 붙는 거, 단수 복수를 나타내는 것 자체가 명사랑 동사밖에 없습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전문가에 의해서 어텐드가 참석하다거든요. 참석당할 것이다. 수동태는 받다, 당하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자, 제가 설명하고 싶은 거는 이거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아닌데 나중을 위해서 쉬운 질문을 가지고 얘기하자는 얘기예요. 지금 수동태가 됐는 거는 원래는 이게 바이 뒤에 있는 프로페셔널즈가 주어였을 거예요. 원래는 프로페셔널즈가 주어였을 겁니다. 요거 이해 가십니까? 그런데 여기 뒤에 있는 in the food service industry도 같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쓸 수가 없어서 그냥 이렇게 할게요. 그리고 will be attended가 원래는 능동이었겠죠. 그럼 원래는 will attend였을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그리고 원래 목적어가 지금 여기 수동태의 주어였을 거예요. 이게 목적어였을 거예요. 더 세미나. 이걸로 바꿔가지고 해석하는 게 나아요. 왜냐하면 세미나가 참석을 당했다가 세상에 있습니까? 그래서 전문가들이 세미나에
참석했다. 그냥 이렇게 해석하는 걸 권장합니다. 이러면 해석 괜찮죠? 네, 이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여기 푸드 서비스 인더스트리 있죠? 인더스트리는 산업이란 뜻이 있습니다. 업계라는 뜻으로도 쓰일 수 있어요. 업계는 어려운 말은 아닌데 자주 들어보지는 못하셨을 건데 그 서비스 업계, 뭐 음식 업계 요렇게 백종원이 푸드 서비스 업계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질문 있나요? 괜찮아요? 네. 오케이. 그러면 행사는 절대 안 되네요. 지금 이 단어에서는 영어에서 그냥 행사는 절대 안 되네요. 누가? 그 동사나 명사는 S로 변하거나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지. 행사는 절대 안 되네요. 네, 지금 S가 붙는 단어는 명사이거나 동사만 S가 붙을 수 있어요. 형용사나 부사는 절대로 S가 붙을 수가 없어요. 항상 그 모양인 거예요. 네, 맞습니다. 또 질문 없나요? 그러면 76번 가봅시다. 자, 76번이요. 오케이. 자, 이 문제는 어떻게 푸느냐? 사실 이 문제는 1초 문제가 되어야 해요. 제가 아까 전에 이거 동사 자리 문제라고 했는데요. 사실 이 파트는 동사랑 동사 아닌 거의 경계선상입니다. 뭐 투부정사나 ing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근데 빈칸까지 합치면 동사가 될 수도 있겠죠. 자, 무슨 얘기냐면 제가 비동사 뒷자리는 맨날 이렇게 필기를 했어요. 비동사가 나와요. 그러면 뒤에는 뭐 주격 보호인 형용사가 올 수도 있고 명사가 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러면 비동사가 이 형식이었겠죠. 근데 이런 거 말고 뭐 BPP 끊기고 수동태라서, 그리고 BING, 만약에 ING의 동사가 3형식이면 목적어 온다. 참고로 BPP랑 BING는 한 덩어리의 동사입니다. 이거 나중에 중요해서 미리 알아두십시오. 그럼 우리는 지금 두 가지 케이스, 총 4가지 케이스를 봤네요. 근데 이거 말고 예외적인 거 있죠. 뭐 B2 동사 원형, 비동사 뒤에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올 수도 있다. 뭐 이런 거. 형식은 생각하지 말자고 했어요, 이때는. 형식 생각해야 되는 거는 비형, 비명일 때만 이 형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자주 강조하는 거 있죠. 관사인 어나 더 플러스 명사를 네모쳐라. 왜냐면 얘들은 누가 못 꾸며줘요. 그렇다고 얘들이 거품은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전치사 플러스 명사랑 비슷해 보이지만 걔들이랑 달라. 걔들은 끊기는 건데 얘들은 누군가의 목적어가 되거나 이 형식 뒤에 나오면 주격 보호가 되거나 문장 맨 앞에 나오면 주어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좀 이렇게 뒤에 나오면 목적어이겠죠, 누군가의. 그래서 이렇게 목적어. 자, 주어. 자, 그럼 빈칸은 어떤 자리일까? 그래서 응? 보기 중에서는 누굴까? 찍어봐봐. 그렇지. 다 하네. 정답은 B번. 오늘 다 시험 친다고 다 인강으로 붙는데요. 잘 왔어요. 자리를 채워줘서 고마워요. 시험 기간에는 한두 명 갖고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시험 다가오면, 이 시험 중간고사 같은 거 말고 시험 자체가 다가오면 꽉 차기도 하고요. 근데 코로나라서 올해 큰일 났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머리가 아파요. 12월 달에 어떻게 하죠? 12월 달에 한 30명 갖고 수업해야 되는데, 한 번씩. 편입 준비. 예, 어떡하죠? 그러면 공간을 띄우고 서서 듣게 할까? 어떻게 생각해요? 오, 근데 불편하다. 말은 되는데 불편하다. 눕방? 그거 찍으면 재밌겠다. 선정성, 그거 좀 선정적이다. 누워서. 괜찮은데. 나중에 큰일 나겠다, 진짜. 인강으로 대체해야 될 수 있겠다, 특강은. 아무튼 그건 나중에 생각하고, 지금 그냥 ING가 정답인 건 알겠죠? 이 느낌으로 일단 푸는 거야. 근데 이게 이론적으로는 BING가 진행 동사예요. 조심해야 되는 게 비동사 떴다고 무조건 이 형식 아니에요. BING는 그 ING의 동사가 몇 형식인지가 중요한데 어지간하면 다 3형식이야. 그래서 BING는 통틀어서 3형식이다 또는 1형식이 될 때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 아마 헷갈리셨을걸. 비동사 딱 보는 순간 2형식. 근데 아니야. ING까지 합쳐서 몇 형식인지 모르는 건데 웬만하면 3형식. 그리고 여기 to부터는 거품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as well as를 어떻게 표기해야 될지 제가 좀 난처합니다. 근데 뒤에 to는 그냥 거품 처리하시고, as well as는 그냥 동그라미 칠게요. 네모 치셔도 되고. 왜 이런 짓을 했냐면은요, as well as는요, 참 강사들마다 또는 영어 전문가들마다 다르게 표현을 해요.
근데 저는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얘는 그냥 전치사 역할, 접속사 역할, 부사 역할 다 할 수 있다라고 그냥 하십시오. 근데 중요한 건 뭐죠? 그렇다고 얘들이 전치사, 접속사, 부사가 명확하게 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문제 푸는데 지장은 없어요. 근데 통상적으로 등위 접속사라고 많이 얘기해요. 예, 등위 접속사라고 많이 문법책에 나와요. 왜냐하면 and처럼 대응 관계를 이루거든요. 여러분 and가 등위 접속사라고 하지만 접속사 개수 파악할 때 그 접속사로 인정 못 받을 때도 있다고 했죠. 명사 and 명사처럼. 지금 자세히 보시면 둘 다 to 대응 구조예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똑같은 전치사가 이렇게 나올 필요는 없는데요. 그런 경우가 좀 많은 편이고 뭐 앞에 in이 나오고 뒤에 at이 나와도 괜찮아요. 같은 품사면 괜찮아요. 아 근데 정확하게 말하자면 등위 접속사 and 있죠. 그게 같은 게 앞뒤로 오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똑같은 단어가 하나 사라지는 거예요 원래. 그래서 이게 접속사 역할을 왜 갑자기 못하는지 아세요? 앞문장에 지금 Mr. Ling is distributing a revised schedule 이거 있죠. 이게 다 사라진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원래는 여기 as well as 뒤에 요 앞에 있던 있죠. 이 to 앞에 구간까지가 다 똑같아가지고 생략한 거예요. 원래는.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끝까지 등위 접속사라고 우기기는 하는 거예요. 접속사 개수로 파악은 지금 안 되지만. 요거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as well as가 접속사가 맞고요. 동사 하나 더 어딨냐고 물어보신다면 앞에 있는 is distributing이 생략된 거다. 주어는 Mr. Ring이 생략된 거다. 목적어는 revised schedule이 생략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이해 가십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나중에 좋으니까 설명해 드렸습니다. 오케이. 미스터 링 씨는 초청 연사들과 쇼 진행자에게 수정된 일정표를 나눠주고 있다. 단어 좀 챙기자면요. 여기 리바이스드 있죠. 수정된이라는 뜻을 가진 형용사입니다. 제가 이리는 형용사가 될 수 있다고 얘기했죠. 근데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요. 미리 얘기해 줄게요, 이제. 이리는 원래 동사가 아니면 무조건 과거 분사라고 해요. PP. 근데 PP는 뒤에서 꾸며주는 게 PP라고 확인시키는 게 좋아서 제가 먼저 그렇게 설명드린 거고요. 지금 이 이리는 진짜 이리 모양을 가진 형용사일 수도 있고요. 티브나 시브처럼. 또는 진짜 과거 분사일 수도 있어요. 동사에 이리를 붙여서 형용사처럼 쓰인 과거 분사. 근데 과거 분사는 원래 뒤에서 꾸며주잖아요. 근데 원래 분사가 앞에서도 꾸며줄 수 있어요. 그래서 원래 분사는 형용사 개념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정석이에요. 헷갈릴 필요는 없겠죠. 여러분들은 그냥 이렇게 나오면 그냥 형용사다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아시겠죠? 근데 어떤 강사가 뭐 과거 분사다 하면 아 그렇구나 해도 돼요. 그렇게 흔들릴 필요 없어요. 아시겠죠? 어떻게 생각해요? 형용사로 가리키는 게 이런 자리는 조금 더 초보자한테는 좋지 않을까요? 그런 다음에 나중에 이런 게 있다고 가르쳐주면 이해할 거 아니에요.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계속 그렇게 가르칠게요. 올해는 좀 일찍 가르쳐준 겁니다. 원래 마지막에 가르쳐줍니다. 시험 치기 직전에. 사실 이 일이는 과거 분사라고 해. 그러면서. 그럼 학생들이 어쩐지 문법책에 다 과거 분사라고 설명이 돼 있어요. 라고 하거든. 그럼 그 학생들 이미 다 알았다는 거잖아. 근데 우리는 일찍 갑시다. 예. 그리고 단어 하나 더. 게스트 스피커가 초청 연사라고 제가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초대받은 연설자. 그런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메인 연설자일 수도 있고요. 근데 메인 연설자인데도 초대받은 연설자라고도 하는데 초청 연설자는 보통은 그냥 인사하러 온 사람, 유명한 사람, 뭐 그런 사람들을 말하죠. 사실 두 가지 다 되는 거예요. 메인 연설자가 될 수도 있고요. 그냥 유명한 사람인데 서브로 왔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쇼 호스트 있죠. 이게 옛날에 SNL이 했었거든요. 요즘에는 안 하는가? 요즘에 SNL 들어봤어요? 그 하긴 미국도 SNL이 있으니까 그게 원래 호스트라고 하잖아. 오늘의 호스트 이러잖아요. 그 호스트가 게스트라고 안 하고 호스트라고 하죠. 개념 헷갈리면 안 되는 게 SNL은 그날 게스트가 주인공이라서 그래요. 원래 호스트가 주체자, 주인공이라는 뜻이에요. 그것 때문에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통은 오늘의 초대 손님이 게스트야. 그러니까 쇼 오락 프로그램에 매주 바뀌잖아요. 그 출연자들이. 그게 원래 게스트 개념이야. 근데 SNL은 왜 호스트라고 하느냐? 그 사람들이 주인공이라고 하는 거지. 걔들이 다 이끌어 나가잖아요. 그래서 호스트라고 하는 겁니다. 원래는 진행자를 호스트라고 해요. 강호동, 유재석이 호스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신동엽 얘기 안 해주면 섭섭하니까 신동엽. 그러다가 그렇게 치면 사람 많이 불러야겠네. 질문 있나요? 리바이스는 사실 형용사로 쓰입니다. 수정돼.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리바이스는 저는 청바지로 외웠어요.
리바이스 청바지. 근데 무슨 수정대하고 연결이 돼 있느냐? 웬만하면 청바지는 다 수선해야 되지 않나요? 그래서 리바이스 수정된 이렇게 왔습니다. 아시겠죠? 질문 없나요? 그러면 77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 또 앞뒤를 봐야겠고 인투에서 끊어졌네요. 정석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접속사가 보이질 않아요. 동사가 하나만 있으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보통 빈칸이 동사일 확률이 높아요. 그래도 침착하게 갈로를 칩니다. 내가 끊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뒤에는 다 거품인 것 같아요. 인투 이하는. 근데 포는 어디서 끊어야 될지. 근데 포토 대문자고 프린터도 대문자예요. 그러면 대문자는 명사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빈칸이 동사다. 주어에는 s가 붙었다. 복수 주어. 동사는 복수 동사에 s를 오히려 붙이지를 않죠. 근데 이거 수일치 문제 100번 또 안 나오겠죠. 이제는 동사 자리 풀 때는 수, 태, 시를 봐야 되는데 지금 보기를 보니까 수로는 못 풀게 돼 있어요. 왜냐면 지금 여기 월은 복수거든요. 그리고 지금 C랑 A 있죠. 이거 왜 냈는지 모르겠지만 명사입니다. 좀 생뚱맞아요. 지금 동사를 지금 찾고 있는데, 자 그러면 B와 C는 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태는 기준을 제가 수동태냐 아니냐로 구분하라고 했어요. 지금 보기에 BPP가 하나 있네요. 얘 수동태고 B번은 목적어 와야겠고 지금 끊어졌잖아요. 그래서 수동태인 B번이 정답이다. 해석 안 해도 돼요. 오히려 끊어졌는데 수동태 나오면 해석 안 해도 되죠. 근데 이제 의심병이 생길 수도 있어요. 일형식일 수도 있다. 무슨 얘기냐면 일형식 동사는 수동태 자체가 될 수가 없고 지금 자리에 사실은 수동태 아니면 일형식 동사 자리거든요. 근데 우리 암기되어 있는 거 없으면 그냥 다 수동태 고르세요. participate in처럼 전치사 수고 나오는 거 우리가 외우고 있는 것만 일형식이라고 생각합시다. 아시겠죠? 해석을 하면 드루, 포토, 프린터용 기술 설명서들은 매뉴얼이 설명서예요. A 랭귀지의 계약자들에게 의해 스페인어로 번역되었다. 여기 단어 좀 챙기자면은 번역되었다. 여기 translate 있죠. 이게 번역이라는 뜻이에요. 번역하다. 최근에 배웠는데 trans가 나오면 약간 변화나 이동과 관련된 이게 어원이에요. 트랜스 하면은 움직이거나 변경되거나. 그래서 단어를 외울 때 트랜스가 나오면 외울 때가 아니고 트랜스가 워낙 많아가지고 다 못 외우거든요. 그래서 트랜스 딱 보고 이건 변화나 이동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바뀌는 거 아니면 교통수단 아니면 이동하는 거 그런 느낌이에요. 아시겠죠? 근데 트랜스레이트는 외워야겠다. 이거 언어 번역하는 거 이건 좀 외워야 되지 않을까요? 트랜스레이트 나는 이거 어떻게 배웠냐면은 조금 와닿진 않을 수 있는데 그냥 외워야 되거든. 예. 저희 전공에서는 이게 번역이라고 배워요. 근데 저희 전공 제가 미생물이거든요. 전공이 저희 전공에서 번역은 뭐냐면 저희 전공에서 전사랑 번역이라는 게 있거든요. 아무튼 그것도 좀 변화하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번역이라는 단어를 그냥 외웠거든요. 그 번역으로 외운 게 아니고 근데 실제 번역과 똑같은 단어긴 하더라고요. 저는 어떻게 외웠냐면 그렇게 외우긴 했는데 레이트가 늦었다라는 느낌이니까 번역 우리 빨리 못하잖아. 그렇게 외웠어요. 네, 솔직히 그냥 외워야 돼요. 아시겠죠? 트랜슬레이트 번역이 늦었다. 왜? 구글 돌리다가 또는 팝하고 돌리다가 늦었다. 자, 트랜슬레이트 번역 꼭 외워주십시오. 왜냐하면 분명히 스페니쉬 아니면 근데 신기하게 스페니쉬 위주로 나오더라고요. 번역할 때는. 이유는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국가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영어랑 중국어 뭐 이런 거 다음으로 스페인어를 많이 쓰거든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컨트랙트가 계약이니까 OR이 붙어서 계약자입니다. 그거 말고는 특별한 거 없고 INC는 회사를 줄여서 쓰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됐어요. 질문 있나요? 그러면 트랜스가 이동, 변화의 뜻이라는 걸 알아주십시오. 78번 갑시다. 오늘 90분 가겠는데 할 말 다 하고도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예전 150제 강의를 다시 봤는데 너무 쓸데없는 말을 많이 했더라고. 근데 다 도움이 되긴 하는데 이런 말 다 하고도 빨리 찍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사람 이름이 나왔네요. 한국 사람 같아. 맞죠? 아무튼 이 사람의 컬렉션. 그거 볼 때가 아니지. 일단 보기부터 봅니다. 다 동사인 것 같아요. 보기가. 자, 그래도 한번 살펴봅시다. 접속사랑 동사 개수부터 파악하는 게 우선이죠. 자, 뒤에서부터 끊을게 하는 게 좋아요. 자신이 없으면.
그게 더 빠릅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앞에 컬렉션까지가 주어고요. 더부터 네모칠 줄 알면 빈칸이 동사 되는 거 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 연습 많이 하시면 표시 안 하셔도 나중에 풀 수 있을 거예요. 나중에 있잖아요. 동사는 표시를 꼭 하세요. 그래도. 그래야지 이제 구분이 되지. 네, 주어가 단수인 거 아시죠? 동사 s를 붙여야 됩니다. 접x 동하나 문장이고 동사 하나는 지금 빈칸인데 수, 태, 시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단수예요. s vs 우리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s가 붙은 단수 동사가 나와야 되는데 B번이랑 D번은 s가 붙지 않은 복수 동사입니다. 그러면 또 태로 문제 푸는 문제인 것 같죠? 이 파트 능동태, 수동태 파트 같아요. 그죠? 자, 목적어 왔죠? 그러면 이거는 목적어 오는 능동태란 얘기고 수동태인 10번은 틀렸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A가 정답이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이 문제 쉽게 풀 수 있어요. 사실은 목적어 왔네. 그래도 수일치부터 해야 되는 문제네요. 얘는 수일치랑 태까지 구분하시면 좋겠습니다. 태를 구분할 때는요, 제가 그랬잖아요. 원래 태를 구분할 때 능동태는 주어 동사 목적어, 수동태는 BBP 끊기고라고 어릴 때부터 배워옵니다. 하지만 사실은 3형식일 때 능동태는 주어 동사 목적어가 맞는데 사실 몇 형식인지 모르니까 항상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염두하시고 능동은 1, 2, 3, 4, 5, 수동은 BPP, 심지어 수동도 있잖아요. 사실 BPP는 3형식이 바뀐 수동태고요. BPP가 만약에 4형식이면 목적어 남아있고 BPP가 만약에 5형식이면 아까처럼 목적 보호가 남아있습니다. 원래 이게 정석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태는 1, 2, 3, 4, 5형식과 능동과 3, 4, 5형식의 수동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만점입니다. 여기까지 이해 가십니까?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꽤 실력이 이제 있습니다. 하지만 영어는 문법이 다가 아니라서 지금 당장 만약에 토익을 치신다면 몇 점 안 나옵니다. 그게 너무 안타깝지만 단어 공부 열심히 하시면서 독해 공부도 이제 할 겁니다. 7월이 되면은요, 지금 제가 단어를 정리하고 있거든요. 1000개. 언제 나갈지는 모르겠는데 솔직히 장담 못해요. 요즘에 유튜브도 하고 블로그도 해서. 근데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얘기를 해야 확실히 할 거라서 얘기합니다. 공개적으로 얘기하면 안 할 수가 없거든요. 학생들이 얘기할 거예요. 제가 미리 얘기할게요. 7월이 됐는데 단어 안 주면 선생님 단어는 언제 주시나요? 라고 얘기하세요. 지금 강의로 듣는 사람도 선생님 7월 1일 되면 선생님 왜 단어는 안 주시나요? 라고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빨리 만들 것 같아요. 1000개. 방금 낮에는 뭐 했냐면 저 서울 상위권 대학교 편입 기출과 공무원 영어 기출, 토익 단어 기출 같은 거에서 조금 다 봤어요. 어느 단어 책이 좋은지. 근데 보카바이블이 짱이더라. 토익만 공부하는 사람은 보카바이블까지 볼 필요 없어요. 편입이랑 공무원까지 생각하는 사람은 보카바이블이 최고더라. 이유는 일단 경기대 기출을 먼저 분석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MVP도 좋아하고 뭐 좋아하는 책들이 있거든요. 거기는 안 나오더라고. 물론 한 대학교만 가지고 하는 건 아닌데 보카바이블은 안 나오질 않더라고요. 그 1000개에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MVP란 책은 3000개인데 1000개가 더 세더라고. 그 이유는 1000개를 기출 잘 된 거 순서대로 나열했더라고요. 보카바이블이. 그 사람이 참 장인 정신을 가지고 한 것 같아요. 아무튼 둘 다 좋은 책이에요. 아무튼 제가 정리해서 드릴게요. 모든 책들을 다 짜집기 하고 모든 기출 다 분석해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뭐 이거는 별거 없다. 제권의 사진집은 경치를 가로지르는 빛의 미묘한 변화를 드러낸다. 이건 해석하고 있을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내용이 뭐 같잖아요. 솔직히 안 그래요?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 그냥 단어만 익힙시다. 여기 이게 빛이에요. 빛. 그리고 지금 어크로스도 한 번 더 갈로를 쳐야 돼요. 왜냐면 어크로스가 전치사입니다. 근데 어크로스는 뜻이 뭐냐면 무엇을 가로질러, 이런 뜻이에요. Across the street, 길을 가로질러. Throughout the street, 길 곳곳에. 조금 다르긴 하네, 그거는. Across the, 그런 식으로 자주 나오고, 여기 랜드스케이프는 원래 풍경, 경치, 그렇게 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콜렉션 같은 경우는요, 뜻이 사실은 너무 많아요. 제가 모음집, 소장품 이렇게 적어놨는데, 콜렉션은 사실은 전시회나 무슨 패션쇼 같은 거 할 때 쓰는 말이기도 하죠. 그리고 전시회에 작품들이 쫙 있으면 그것도 콜렉션이라고 합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건 특별히 볼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질문 있나요? 일단 그러면 적으세요.
질문은 없나요? 그러면 79번 가봅시다. 보죠. 끊겼네. 그러면 이거 솔직히 랜덤 문제가 아니라서 이렇게 나오면 부작용이 좀 있죠. 아, 수동태가 정답이겠구나. 자, 그래도 끝까지 한번 봅시다. 이게 섞여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 문제 랜덤 문제라고 생각하고 접근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끊을기를 하는데 뒤에서부터 다 하다 보면 전부 다 거품이구나. 사실은요, 근데 여기 매니팩처드는 PP라서 괄호를 여기까지 칠지 워치에서 끊을지 솔직히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왔다 갔다 좀 할 거예요. 이렇게 할 때도 있고 여기서 끊을 때도 있고 뭐 좀 왔다 갔다 할 건데요. 별로 상관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표시했으면 그냥 놔두십시오. 근데 평상시에는 제가 이렇게 표시를 많이 합니다. PP 혼자 딱 놔두고 고치진 않으셔도 돼요. 그리고 AND가 나왔는데 보스 A&B 주어 자리에 나왔습니다. 보스는 품사가 따로 정해진 게 없고요. 그냥 AND 끼고 오고 A랑 B가 같은 품사가 온다는 것밖에 없습니다. 주어 자리에 왔으니까 복수 주어라고 봅니다. AND가 주어가 되면 복수죠. 두 개가 나왔으니까. 그래서 빈칸은 주어가 S가 붙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복수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이게 이 문제의 키포인트. 일단 접X 동하나 문장이고요. 동사 자리고 수부터 보자면 지금 SSV 복수 자리고요. 10번은 동사가 아니에요. 투부정사 동사 아니에요. 지금 수일치는 다 통과된 것 같아요. 10번 빼고는. 그 다음에 태는 제가 수동태 있는지 보라고 했죠. 근데 빈칸 뒤에 끊어졌으니까 이거는 수동태로 보자는 얘기예요. A번 조심. ING니까 목적어. PP니까 B번이 정답이군요. D번은 목적어가 와야 합니다. 참고로 D번 같이 생긴 거를 동사 원형이라고도 하고요. 수로 보다면 이게 복수 동사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조심해야 되는 게 그냥 아무것도 안 붙은 동사는 사실 동사 원형이라고도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복수 동사라고도 합니다. 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초보자 시절에 동사 원형이 왜 복수지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야. 동사 원형은 단수여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죠. 개념이 다릅니다. 동사 원형은 그냥 동사의 원래 형태고 복수 동사는 그냥 수일치할 때 복수 동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동사 원형은 생긴 것만 깔끔할 뿐이지 조동사라든지 to 뒤에 올 수 있는 게 동사 원형이고 맞죠? 그냥 일반 동사로 쓰이면 그냥 복수 동사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혼자 쓰이면. 요거 잊지 마십시오. 그게 중요한 얘기는 아닙니다. 아까 전에 얘기했죠? 이렇게 이비처럼 생긴 걸 과거분사라고 해요. 동사가 아니면. 근데 이렇게 과거분사는 뒤에서 앞에 명사를 꾸며주는 게 제가 가르쳐준 과거분사인데 원래 과거분사는 형용사처럼 앞에서 명사를 꾸며줄 수도 있다는 거 알아만 두십시오. 근데 마음속의 PP는 얘만 된다고 생각하셔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아시겠죠? 참고로 과거분사 PP는 지금처럼 쓰이면 여기 명사랑 PP 사이에 주격관계대명사랑 비동사가 생략된 겁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항상 which is라고 자주 쓸 거예요. 앞으로. 자, 과거분사 중에서 지금처럼 뒤에서 앞에 명사를 꾸며주는 과거분사는 주격관계대명사랑 주격관대랑 비동사가 생략된 것이다. 이게 마치 관계대명사가 앞에 있는 명사인 선행사를 꾸며주는 거랑 똑같은 게 과거분사, 현재분사입니다. 예, 그걸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원래 PP는 BPP였다. 수동태 동사였기 때문에 끊어지는 것이었다. ING가 오면 걔는 원래 목적어가 왔죠. 그래서 분사가 돼도 ING가 있다. 목적어가 있다. 그렇게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LLC가 제조한, 매니팩처리 제조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PP니까 제조한 모든 시계의 뒷면에는 모델 번호와 일련 번호 둘 다 있다. 일련호란다. 일련번호입니다. 일련호가 아니고 일련번호입니다. 일련호랍니다. 제가 친 건데 어이가 없네요. 그리고 엔그레이브가 색이다라는 뜻이에요. 이런 게 종종 나오거든요.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엔그레이브. 그렇게 중요한 단어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익혀만 주십시다. 오케이, 됐습니다. 질문 있나요? 요 과거분사 PP 꼭 기억해 주세요. 아시겠죠? 80분 가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어떻게 풀 것인고? 신스가 나왔어요. 신스가 나왔는데 뒤에 주어 동사가 나왔어요. 그리고 좀 뒤를 보니까 아니 근데 주어 동사가 바로 나왔으면 지금 신스는 접속사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제 뒤에 문장이
지금 주어고 빈칸이 동사고 포 밀리언 유저리 목적어 without 이하가 거품 이렇게 처리해서 접하나 동둘 문장이다 라고 평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 첫 번째 신스 문장은 수동태예요. 콤마 뒤에 문장은 목적어도 있는 삼형식 문장이고요. 자, 동사 자리니까 수, 태, 시 봐야겠습니다. 수부터 보겠습니다. 지금 두 번째 주어가 포인트예요. 앞에 주어 보고 하면 안 돼요. 똑같은 단수긴 하네요. 네, 주어가 단수, 그래서 동사도 단수, s가 붙어야 해. 그런데 여러분, will은 조동사라고 해서 수일치가 필요가 없어요. 다 통과되는 거 이해가십니까? 태는 지금 목적어 오는 게 지금 정답이죠. 수동태가 있으면 날리면 돼. 여러분 10번 has been pp, 제가 비동사랑 pp 있으면 수동이라고 했죠. 그래서 10번 탈락. A번 헷갈리지 말라고 했죠. has pp는 비동사가 없기 때문에 수동태가 안 된다. 수동태는 비동사랑 pp랑 하나씩은 있어야 합니다. 두 개씩 있으면 더 좋고. 자, 보겠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목적어가 올 수 있어요. 마지막 시제 문제네요. 왜 이러지 이거? 왜 시제 문제지? 시제 문제가 아닌데 이거 하기가 랜덤이니까 좀 섞여 있긴 하네요. 맞죠? 태가 나와야 되는데. 아무튼 보겠습니다. 신스는 누구랑 친하다? 그러니까 A가 정답이다. 자, 이 문제는 원래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지금처럼 거창하게 수태시로 푸는 게 아니라 신스가 이래로라는 뜻으로 쓰이면 has pp나 have pp랑 친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 처음부터 A랑 C 중에서 정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A는 능동, 목적어 있는 거, 10번은 수동, 끊기는 거, 전치사 같은 거 오는 거. 그래가지고 목적어가 있으니까 현재 완료의 능동 시제가 정답이다. 이렇게 푸는 문제였어요. 근데 그게 바로 안 떠오를 수도 있으니까 수태시 다 따져봐도 되겠죠? 근데 신스 갖고 바로 푸는 게 최고예요. 아시겠죠? 이 문제 빨리 푼 사람 어떻게 풀겠어요? 신스 나왔네, A, C 중에 하나, 목적어 나왔네, A가 정답, 끝. 3초면 가능합니다. 지금은 3초 안 돼도 나중에 3초에 합시다. 발표용 소프트웨어는 7월에 출시된 이래로 비용이 많이 드는 마케팅 캠페인 없이도 400만 명의 사용자를 확보했다. 자, 보겠습니다. 지금 개인이라는 단어가 얻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저는 400만의 유저를 얻었다, 확보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그리고 맨 앞에 런치라는 동사는 점심이 아니고 출시하다. 출시는 보통 그런 거 있잖아요. 발표하다. 제품 출시한 거. 배고프네. 맛있는 제품 출시하다. 뭐 이런 거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여기서는 프리젠테이션 소프트웨어를 출시한 것 같네요. 맞죠? 자, 앞에 it이 있죠. 이게 대명사거든. 대명사는 앞에서 언급했던 명사를 다시 받아주는 건데 지금 문장 위치로 보면 뒤에서 받아준 거죠. 자, 이거 갖고 얘기를 할게요. 왜 이런 일이 생기냐면은 별로 상관이 없어요. 한 문장 안에서 놀기 때문에. 맞죠? 그리고 앞에 있는 거 좀 더 짧게 쓰는 거 좋아하기 때문에 얘들은 이렇게 했다. 여러분들은 앞으로 더 프리젠테이션 소프트웨어를 이 자리에 쓰고 it을 뒷자리에 써도 문제는 없다. 근데 보통 이렇게 씁니다. 네, 보통은 접속사에 대명사 잘 끌고 오더라고요. 참고만 하세요. 그래서 앞에서 it도 발표 소프트웨어다. 그렇게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캠페인이란 말이 많이 나올 건데요. 캠페인은 우리 공익광고가 캠페인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우리 어릴 때부터 캠페인 한다고 하거든. 피켓 들고. 근데 사실 그게 광고라는 뜻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마케팅 캠페인은 반복 사용이죠. 마케팅이 어차피 광고 아닙니까? 맞죠? 그렇게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있나요? 오케이. 그러면 지금 휴식 시간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일단 휴식.